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테니스, 국제 테니스계의 가장 굵직한 이슈만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로저 페더러. 자, 레전드 오브 레전드. 로저 페더러가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자, 헌액 후보 투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로저 페더러가 당연히 거의 그 투표에 참가한 투표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로저 페더러가 2026년, 올해가 아니고요. 2026년 8월에 그 미국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명예의 전당 입성을 하게 되고 2026년 발로 로저 페더러와 함께 내년 8월 27일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또 한 명의 테니스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메리 카릴로, 선수보다는 선수 은퇴 후에 방송인으로 테니스 해설, 테니스 커멘테이터 요렇게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해가지고 이번에 명예의 전당 심사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건요, 은퇴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이게 한 4년인가 5년 정도 은퇴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제 후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저 페더러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인데 먼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그런 경우, 로저 페더러와 동년배 마라스 사핀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30 정도에 했죠. 30 정도에 은퇴를 해버려가지고 로저 페더러보다 한 10년 훨씬 먼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로저 페더러는 은퇴를 40살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2026년 그 헌액 후보로 올라가서 그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을 한번 잘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도표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그런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모리스 지스틴 에냉, 마라스 사핀 2016년에 됐고, 킴 클리스터스, 앤디 로딕도 명예의 전당에 2017년에 헌액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노가 있습니다. 노. 붉은색으로. 팻 캐시, 톰 오케르, 그 한번 노 됐다가 S 된 거, 스코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토마스 무스터, 90년대 클레이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무스터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안 됐어요. 조코비치의 코치였던 고란 이바니세비치는 한번 재수를 해가지고 됐었던 것이고, 그 밖에 이게 빨간 글자로 세르게이 부르게라, 부요크만, 자, 알카라스의 코치인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는 지금 3번이나 물을 먹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후안 마르틴 델포트로가 로저 페더러와 함께 이제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델포트로는 이번 명예의 전당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요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게 명예스럽다. 왜냐면 이게 아무나 해주는 게 메이저 대회 한번 우승했다고 해서 명예의 전당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까다롭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 헌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명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TP에서 지금요, 그 연말이 되고 있으니까 시상식 각 부문 수상을 하는데요, 팬 페이버릿 어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요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투표는 아마 11월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투표가 시작될 것이고, 관심 하나입니다. 시너와 알카라스 중에 누가 팬 페이버릿 인기상을 이번에 받을 것이냐. 작년에 야닉 시너가 받았잖아요. 올해 근데 시너가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팬 투표를 하게 되면 이 두 명의 팬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누구의 팬심이 더 강할 것인가. 작년에는 시너가 알카라스를 이겼습니다. 저에게는 약간의 의외였습니다. 시너가 좀 조용하고 쇼맨십이 약한 편이어서 인기는 알카라스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했는데, 팬 페이버릿 투표는 아마도 열성 팬들의 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탈리아 팬들의 그 극렬한 지지가 있었던 걸로 여겨지고, 그래서 시너가 작년에 이 굉장히 큰 팬 페이버릿 상을 탔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상입니다. 이거는 커리어를 비교할 때, 누적 커리어를 비교할 때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팬 페이버릿 상. 그래서 이 두 명의 시너와 알카라스 2명 중에 누가 될 것이냐. 요거는 12월 8일에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뉴스를 좀 탈 것이다. 그런데 이 팬투표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참 기현상이 나왔죠.
이 2003년부터 2021년에 로저 페더러가 2022년에 은퇴했으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로저 페더러가 모든 팬 페이버릿 어워드의 투표를 독식해가지고 이상을 휩쓰는, 이때 이제 라파엘 나달도 있었고 노박 조코비치도 있었는데, 페더러가 이상만큼은, 다른 그랜드슬램 타이틀은 후배들에게 양보를 해도 이상만큼은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페더러가 은퇴를 공식 선언한 2022년이 되어서야 라파엘 나달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상을 탔고, 아쉽게도 지금 뭐 고트라고 할 수 있는 노박 조코비치는 팬 페이버릿 어워드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코비치를 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견이 없는 고트로 봐야 되지만, 그것이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인기 투표에서 페더러한테 안 되는 거예요. 조코비치가 지금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지금도 페더러가 테니스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인 거예요. 이미 실력으로나 업적으로나 모든 거를 다 페더러 나달을 넘었지만, 조코비치가 이런 어떤 좀 인기 파퓰러한 측면에서 조코비치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약점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적의 약점도 있을 것이고, 동유럽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뭐 조코비치가 보여주는 코트 위에서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감점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조코비치가 업적만큼은 고트지만 인지도, 팬의 선호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페더러나 나달보다는 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조코비치 커리어에는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야닉 시너가 로저 페더러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 팬 페이버릿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자, 올해 3연패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알카라스가 이것을 또 가로챌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상이 또 있는데요. 요것도 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올해의 그 기량 발전상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오브 더 이어. 잭 드레이퍼, 주앙 폰세카, 야쿤 맨식, 자, 그리고 발렌틴 바셰로고, 예,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상하이 마스터스 세계 랭킹 204위로 우승한. 요것도 투표 볼만할 것 같아요. 잭 드레이퍼가 사실은 상반기에 흐름을 유지했다면은 타야 마땅하지만 하반기를 쉬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자, 주앙 폰세카 가능하죠. 그리고 야쿤 맨식도 마스터스 1000 시리즈를 우승했기 때문에 마이애미 오픈에서 탈 수 있지만은 그 이후의 활동이 너무 미진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요것이 또 근데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건 오히려 바셰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량 발전 쫙 올라왔던, 뚫고 올라온 그런 것만 따지면은 바셰로는 최고죠. 하루아침에 날벼락 그 벼락스타가 됐는데, 롤란 가로스가 라파엘 나달을 불러가지고 뭐 익스클러시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로 보여줬던 그 영상이 나달의 최고 핫샷이 무엇이냐, 롤란 가로스 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페더러한테 한 거 있고 조코비치한테 한 거 있고 있는데, 의외로 나달은 2005년에, 그러니까 첫 우승했을 때 당시에 처음 출전해가지고 다비드 페레르, 스페인 동료죠. 그 선수를 상대로 포핸드 그 위너를 날린 게 있는데, 그때가 그 샷이 제일 좋다. 뭐 페더러 상대할 때나 조코비치 상대할 때나 그것보다 바브린카를 할 때나, 나에게는 19살, 20살 때 정말 빨리 뛰었고 정말 팔팔했던, 무릎이 멀쩡했던 그때 당시에 그 샷이 최고의 샷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나달의 기량을 클레이로만 한정시켰을 때, 물론 나달의 기량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가서 더 성숙해서 서브도 좋아지고 백핸드도 탄탄해지고 좋아졌잖아요. 기량이 전체적으로. 근데 기량이 약간 미성숙했던 2005년 19살 당시로 돌아간 나달과 기량이 성숙한 나달에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요, 2005년에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뛰어댕겼던, 정말 외계인처럼 뛰어댕겼던 2005년에 클레이 나달은, 그때 나달은 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기량이 물론 서브도 별로였고 백핸드도 별로였고 뭐 포핸드 다운더랜드 별로 안 쳤고 그랬는데, 그때의 나달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우주방어처럼 막아내고 매 포인트를 매치 포인트처럼 뛰어댕기는, 나중에는 이제 나달이 플레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그 짧은 랠리 3, 4구 만에 끝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때 19살, 20살 때 겁모르고 뛰던 나달이 더 무서운 상대 아닌가. 나달이 아마 그것을 픽한 것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의 나는 지금보다 테니스 기술은 떨어졌지만
그 클레이에선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의 몸과 그때 부상 없는 싱싱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나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어. 클레이에서는. 그런 답을 대신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공개된 영상이 바로 롤랑가로스 결승전 중에서 최고로 꼽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지만 나달은 바로 2020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코로나의 첫 해였습니다. 2020년 롤랑가로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5월에 열리는 롤랑가로스가 10월로 연기가 됐죠. 온도가 5월보다 많이 뚝 떨어지고, 게다가 야간 경기였고 공이 굉장히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달보다는 조코비치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짓말처럼 1세트 6대0 베이글을 내버리고 1, 2세트를 압도했던 메이저 20승 로저 페더러와 동률을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것도 롤랑가로스 끝판왕끼리의 대결, 나달 대 조코비치의 대결에서 메이저 20승 금자탑에 올랐다는 점에서 나달이 꼽은 최고의 롤랑가로스 결승전은 뭐 2008년 로저 페더러에게 베이글을 먹였던 결승전도 아니었고, 2017년 라데시마 10번째 우승을 달성했던 스탄 바브린카와의 결승전도 아니었고, 바로 2020년 최대 라이벌, 클레이에서의 최대 라이벌 노박 조코비치를 3대0으로 셧아웃 시키고, 게다가 1세트는 베이글을 먹여버렸던 그 경기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이 바로 라파엘 나달의 자기평가였습니다. 롤랑가로스를 되돌아보는. 미국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주간이고요. 저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키키올릭 토요일 밤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